준비되셨습니까? 1시간 동안 좀 강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저는 국토부 회의 가서도 할 얘기 다 합니다. 왜? 제가 만든 장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10년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서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기술의 배경과 시작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1시간 안에 추격해서 하니까 다소 말이 빠를 수도 있어요. 제가 명함 넣어주시면 자로 송부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되새기면서 보십시오.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의 활용과 대형 건설 사고 사례 대응 기술 적용 방안.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자,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개발 목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장르는 제가 13년 전에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왜? 제가 다녔던 회사는 10년 동안 중대재해 1위 회사였습니다. 생산성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언론에 집중이 되고 드디어 건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중대재해가 딱 터져요. 지금 건설사 다니시는 선배님 후배님 계시지만 회사에 중대재해 터지면 지금 분위기보다는 덜했지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사업본부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왜 사고가 반복이 될까? 여러분들 가장 사고 많이 나는 추락, 협착, 질식, 끼임. 왜 사고는 반복이 됩니까? 제가 항상 그 물음표를 단 거예요. 엔지니어는 문제를 풀 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D건설이 10년 동안 1년에 평균 6건 사망사고가 났는데 제가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전본부에 가서 사고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자료를 공유해달라 해도 대비입니다. 그게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론에 나왔던 세종안성 고속도로 런처 붕괴 사고, 그리고 광주학동 아이파크 붕괴, 반얀트리 화재 사건을 보더라도 사고 조사 보고서는 대형 사고 있을 때만 공개가 되고요. 나머지 70%의 단독일이든 작은 규모의 사고 조사 보고서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부에 직접 질의를 했더니 자,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민사 형사상의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고가 나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숨기니까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을 알아야지 개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다. 그래서 10년 전에 계획했던 게 뭐냐면 건설 현장에 블랙박스를 만들어 보자. 왜 사고가 난 영상이 없냐? 그리고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CSI에 사고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사고가 중대재해가 2번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작업을 시작하려 했더니 맨홀 뚜껑이 열려있고 거기에 작업자가 추락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안전관리자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안전관리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서류만 지고 있어요. 공사팀이 뛰어가서 현장을 정리하고 추락방지 타포린 붙이고 그때 근로감독관이 그때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고들이 거의 70%가 나고 있고 대형 사고는 교량이 붕괴되는 거는 구조물 붕괴니까 원인을 알잖아요. 그래서 단독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할까? CCTV를 깔자. 근데 현장에는 CCTV 깔 수 있습니까? 고정형 CCTV는 현장 EGI 펜스에 걸려있는 방범 방지용이에요. 그래서 이동형 CCTV를 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그 내용을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CTV가 없는 영상에서 사고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웨어러블 장비를 개발을 해서 공간에 설치하는 불안정한 변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감지한 데이터를 담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작업자가 왜 추락사고가 났는데 안전고리를 걸고 떨어졌는지 안 걸고 떨어졌는지, 그리고 공간을 뭐가 잘못돼 가지고 변이가 생겨서 실족을 했는지, 그리고 전후 공정이 뭐였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원인 분석이 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만들어서 예방을 하자는 게 10년 전의 설계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도 떨어지고 기술도 지금까지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제가 10년을 하니까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고 오늘 그 기술이 완성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안전관리 개선 필요는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 정의 및 관련 법령인데요.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통신,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 운영하는 체계 시스템을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이라고 한다. 스마트 건설 안전장비는 건설 현장 작업자 안전장비 및 작업 공간에 IoT 기술 및 무선통신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개선하고 작업 공간의 안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조치함으로써 안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다. 제가 이렇게 왜 정의를 또박또박 읽어드리냐면, 법안을 한번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요, 관련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체계까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지만 건설기술진흥법 62조 3항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 안전기술이라든가 이런 무선통신, 무선설비라는 거는 관련법에서 근거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여기에 건설안전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이라는 영어가 들어갔는데, 이 원래 제가 법안 발의할 때 단어는 관제였습니다. 관제라고 표현을 하니까 노조에서 왜 감찰을 하냐, 근로자를.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모니터링 컨트롤, 대응한다, 좀 유화적으로 표현했는데 원래는 관제였습니다. 그래서 62조 3항이 개정이 됐고 근간의 법이 마련돼서 시작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안비로도 이제 올해부터는 20%까지 비용을 쓸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의 20% 규모가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아십니까? 한 해 건설공사가 200조입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2%를 하면 얼마입니까? 4조죠. 거기에 20%면 스마트 안전장비를 쓰라고 산안비로 1조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샘플링 조사를 하고 우리 참여사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산안비로 쓰는 안전관리비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1,000억이 안 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2,000억 설계 반영돼서 산안비로 1,000억, 3,000억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기업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 IT 회사들, 드론 회사들 자체 기술 없어요. 다 기술 개발사들 거 갖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 파이가 더 커지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 3년 후에는 예상 규모는 1조 5천억 규모가 됐으니까 시장이 커지면 대기업이 들어온다. 그 전에 기술 개발사들, 중견이든 작은 개발사들은 경쟁력을 갖춰야지만 이 스마트 안전 시장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뺏기지 않고 자기가 매출을 가져가고 성장할 수 있다. 그걸 협회에서 제가 직접 가이드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안전기술을 어떤 단계로 평가하고 인증을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10년 전부터. 자, 스마트 안전기술 여기 보시면 이동형 CCTV는 카메라부, 컨트롤부, 그 밑에 배터리부가 있잖아요. 융복합 장비라는 거죠. 카메라만 있으면 카메라의 성능 기준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근데 융복합 기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야, 이거는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라이다 기술, AI 분석 기술, 그리고 전기차의 컨트롤 부분까지 들어가서 복합된 기술이 평가를 했을 때 자율주행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습니다. TRL이. 3단계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줄어들고 4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되는데 그 4단계부터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진다. 그런 기술의 단계를 만들어놔서 자, 우리도 그거를 모방해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하자. 스마트 안전장비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기존의 수동장구가 아니라는 거죠. 수동장구는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결착 안 하면 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결착할 수 있게 만든 게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자체 전원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지만 이 스마트 안전 장비들은 다 배터리 구동이거나 충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터리 구동일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화재 사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전고체 배터리를
기술을 도입해서 기본 리튬 배터리보다 20%가 비싼데도 스마트 안전장비에 넣으려고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왜? 이 스마트 안전장비 이동형 CCTV 터널에 들어갔거나 지하 공간에서 충전하다가 작동하다가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국토부랑 저희가 부랴부랴 2022년에 권장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증 제도를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협회 인증을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협회의 심의기관을 통하고 기술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인증 C파트라는 마크를 드리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국토안전관리원한 단체 인증, 그리고 27년부터는 정부 인증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난 인증이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안전기술을 만들고 싶은데 기술개발사 여러분들한테 토, 건, 주풀,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준공정을 따지면요 1000가지 공정입니다. 아마 기술개발사 대표님들 현장에 가서 아니면 대기업이랑 같이 POC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3개인데 이 기술을 또 현장에 가면 또 다른 걸 개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걸 다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기술을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CSI의 25,000건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고 분석 데이터를 갖고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10대 전문 중대재해공사를 순위를 매긴 거예요. 1위부터 비계등 가설구조물 공사부터 10위 상하수도 공사까지. 거기에 사고 원인이 있고 사고 원인의 종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선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중대재해 전문공사 준공정에 맞춤형 기술을 개발해서 모수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 10대 전문 공정에 저희가 집중해서 개발을 시작했고, 그 기준에서 나온 게 24년 1월에 저희가 스마트 안전기술 가이드북 배포했을 때 장비는 20종, 시스템은 5종을 표준화해서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에 배포를 한 겁니다. 거기에 항목에 들어가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은 스마트 안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기술 표준 분류 체계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스마트 안전기술 20종 시스템 5종을 정의를 하고 국토부 산하 설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협회 만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술의 표준 분류 체계를 만든 겁니다. 왜 표준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지 제가 앞에서 만들어 드렸죠. 웨어러블 장비라든가 공간에 설치된 장비에 사고 데이터, 안전활동 데이터가 플랫폼에 올라타서 그 모수가 많아야지만 분석을 해서 AI로 에이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각기 다른 표준 프로세스도 없이 장비마다 다 틀린 IP를 갖고 프로토콜을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모아지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장비 종류는 S002 스마트 안전 토큰부터 S020까지 20종의 장비가 24년 2월 기준으로 저희가 국토부랑 같이 정의한 장비고요. 시스템은 5종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관리 지원 분야, 관리 영역, WO 작업자 관리, 밑에 OT는 주변 시설물, 재해 위험 객체는 뭐냐? MT 건설기계 장비, FB 발화불꽃. 재해 사고 위험은 뭐냐? A001 떨어짐, A002 깔림, 운영 주체는 MT 현장 관리자, 책임 관리자, CP 공사 주변인, 사용 방법은 휴대폰형이냐, MP, W 착용형이냐. 왜 이런 체계를 만들었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플랫폼의 프로세스에 표준화된 체계를 갖춰야지만 도로공사든 LH든 관제 플랫폼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쌓아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각자 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처법 이후에 최근 연이어 사고 나서 발주기관 지금 회의에 계속 참여하면서 안전관제 플랫폼이 내년 기준으로 다 개비가 될 겁니다. 저 뭐 개비라 그래서 좀 이상한 말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그 표준 프로세스, 표준 코드에 맞춰서 플랫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 토큰을 저희가 이제 코드가 들어가면 S001이고 W는 작업자 관리, 객체, 위험 객체는 MT, 건설기계 장비부터 협업자 실수까지, 재사고 유형은 A003 물체 맞음부터 A008 넘어짐까지 보호하는 장비고, 운영 주체, 사용 방법까지 체계화된 코드를 가져야지만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내가 LH 플랫폼을 만들든 도로공사 플랫폼을 만들든 체계적으로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체계를 만들어서 표준분류 체계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보를 담아서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데, 지금 다 관제 플랫폼 만든 거는 1세대 제품입니다. 디지털 현황판. 두 번째 2세대 안전정보, 경고 알람만 뜨는 거예요. AI 기능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세대 플랫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사고 유형별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 안전관리자들은 많이 봤을 텐데요. 전주에서 타워크레인 해체하다가 추락사고가 난 영상입니다. 여기서 유튜브 들어가니까 제가 이 채널은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할 때 브래싱에서 왼쪽 브래싱에 핀을 철거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분들은 생명줄에 안전고리도 걸었고 타워크레인 슬링벨트에 몸까지 결착을 했어요. 근데 왼쪽에 작업자가 브래싱이 빠지면서 처지니까 추락사한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 전까지 타워크레인 사고 나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영상은 뭐만 있었냐면, 아까 고정형 시스템의 현장의 방범 방제라 그랬잖아요. 자재 야적장을 찍고 있어요. 점심 먹고 온 하얀 슬라브 위에 검은색 점이 툭 떨어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 작업자가 무슨 원인으로 사고가 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8년에 3번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하다 사고가 났고 사상자가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용부랑 국토부랑 합동회의 때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제안한 게 그겁니다. 저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할 때 우리 시공사 안전관리자들은 보지만 시공관리자들은 안 봐요. 왜? 초기에 설치할 때는 공사 시작 전이잖아요. 그리고 해체할 때는 주말에 해체를 해요. 작업이 없는 날. 그게 공사 관리자들이 볼 일이 있어요. 근데 안전관리자도 비번이면 못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체 작업하다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할 때 영상을 찍읍시다. 그래서 지금은 의무는 아니고 아직 자율이지만 이런 영상이 담겨진 거예요. 이 영상을 봤을 때 저희가 틀어주면 저한테 사고 영상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보면 가위 눌려요. 저녁에 살 때. 힘들죠. 근데 저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이분이 왜 사고가 났을까? 체인블록, 타워크레인 브래싱을 해체할 때 마스트를 흔들어서 핀을 빼요. 그러려면 얘를 결착을 시켜야 되니까 체인블록으로, 아시죠? 체인블록. 쇠사슬로 된 고정장치를 꽉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 됐던 거죠. 이게 쳐져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이 감지기를,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하는 작업자들 변이 감지기를 거기다 붙이고 버튼을 누르면 변이가 생기면 경고 알람이 뜨죠. 그럼 이분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왔을 때 경고가 뜨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브레싱을 잡든가 아니면 생명줄, 안전줄을 잡든가 동작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하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1번 첫 번째로 넣어야 됐고, 두 번째는 스마트 에어백. 저희 이제 스마트 에어백을 개발한 회사들이 지금 2개사인데 저희 협회에 들어왔는 그 S사의 제품은 7년 동안 개발한 기술입니다. 비싸서 못 쓴다 그래요. 비싸죠. 안전을 하니까. 근데 이 에어백이 5m 이하에서만 중대재해를 저감하고 충격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왜? 안에 들어있는 CO2 가스 탱크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걸 무한대로 크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려요. 수영장에 가면 애들들 그 에어바운스 투명한 볼에 안에 들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죠. 그 정도에 들어가서 인플레이팅 되면 한 3, 4층에서 떨어져도 퉁퉁 튀길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화라든가. 근데 몸에 착용하고 있는데 저거 처음에 개발할 때도 불편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경량화를 시켜서 1.2kg까지 낮췄어요. 근데 거기서 한계적으로 인플레팅 되는 양이 있으니까 두부 손상까지 막아주는데 5m인데 타워 크레인 해체할 때는 보통 20m, 25m 되잖아요. 근데 왜 착용하냐 그러는데 고용부에서 브레싱 철거할 때 추락 방지막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방을 바꾸겠다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낙하 방지막에 작업자가 떨어지면 그 작업자가 온전한지 아세요? 그 충격 때문에 모든 갈비법도 다 골절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 작업에는 에어백을 입히자. 의무적이라도. 그래야지 사고 충격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에어백을 착용시키자. 그리고 이제 안전고리. 지금 안전고리 개발을 하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19년에 국토부 추락방지 대책을 만들고 스마트 안전고리라는 개념을 만들고 RFP를 해서 개발을 시켰어요. 22년에 보통 22개사가 개발을 시작했고 현존하는 안전고리는 저희 협회 회원사 3개에서 4개 제품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안전고리 만드는 거. 다 실험실에서 만들면 안 돼요. 안전고리는요.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업자들이 밖에서는 건 것처럼 보여요. 복공판 구멍에다 끼워놓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결착을 했는지 검지를 합니까? 그 센서를 달고 기술이 안 되면 다 파손이 되는데. 그래서 3세대 안전고리는 그 내구성 3년 동안 테스트해서 저희가 한전 전시관에 전시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전고리는 3세대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기술 최신화된 거는 블랙박스 기능이 있다. 이 안전고리는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결착을 안 해서 경고알람 뜨는 게 아니라 고소 작업에 들어갔는지 관제 플랫폼의 위치가 명기되죠.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했는지 걸지 않았는지 그 시간의 타임이 분석이 되고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건 상태에서 떨어졌는지 걸지 않은 상태에 떨어졌는지 블랙박스에서 DB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처음부터 설계를 한 거예요. 왜? 중처법이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거는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지금 고용부 관계자들도 다 와 계시겠지만 영국식 자율예방 안전정책이 좋다고 하는데 그 알맹이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용자랑 근로자가 서로 목표를 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든 근로자든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게 영국식 자율예방 안전관리인데 영국식 자율예방 안전관리는요. 근로자들한테 작업자들한테 안전장구 지급도 안 해요. 본인이 갖고 와서 검사를 받고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영국식이 좋더라. 우리도 줄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탁상공론적인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처법 이후에 지금 연이은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2, 3년 동안 힘들었던 과정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근다고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고리 스마트 안전고리 3세대 제품 채우세요. 대기업은. 추락사고가 났을 때 데이터 분석해서 자 조사 들어가면 2주 조사 들어가 6개월 동안 재판받습니다. 현장 소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 대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술로서 증명을 하자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게 누구의 책임인지를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지 왜 한쪽에서만 판단하고 무조건 사용자라든가 관리자만 책임이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기능을 저희가 설명드린 거고 자, 두 번째. 충돌 어차피 오픈 당이니까 충돌 협착 사고 현장에서 이 영상은 D건설 오피스텔 현장에서 크롤라 크레인이
그 웨이트가 돌아가면서 바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두부 정리하는 작업자가 현장에서 협착사고한 동영상입니다. 못 보여드려요. 지금은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앞에는 백호 앞에 신호수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천히 들어오는 크롤러 크레인 웨이트가 돌아가는데 왜 작업자가 인지를 못했냐. 국토부 들어가고 발주기관 들어가서 이 영상 보여드리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현장을 안 나가봤으니까. 이 크롤러 크레인에 거제한 디젤 엔진의 소음, 항타기의 소음, 밖에서는 65데시벨 이하로 막지만 안에서는 이미 80데시벨 이상 나오는데 작업자는 자기 작업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제가 현대건설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맏형이니까 까방권이 있더라고요. 자, 현대건설 화이팅! 자,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사고가 나는데 장비 운전원이 왜 인지를 못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지게차. 지게차 운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장비라는 거는 자재를 들고 이동하려고 개발한 장비예요.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자재를 들고 팔레트를 끼워서 자재 옮기는데 거의 집중하지 주변에 작업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합니까? 운전원이 멀티플레이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장비 충돌 방지를 하려고 초음파 센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자동차 뒤에 3m 빡빡빡. 웨이트가 3m, 이 거대한데 3m부터 인지되면 이미 협착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장비를 넣었어요. 자, 지구 제네시스급 보면 라디에타 그릴 앞에 아크릴로 돼 있죠. 거기 앞에 전방 레이더가 달렸어요. 시속 60km 달릴 때 앞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그 레이더를 달았는데 얘도 오탐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오탐? 자재라든가 장비가 뒤에 근처에 지나가면 경고가 울려. 그 운전원은 신경 엄청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울리면 어떻게 한다? 꺼버리더라.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3단계는 뭘 개발했냐면 AI 비전 기술을 넣은 겁니다. 작업자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킨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작업자가 접근하면 경고 알람을 주니까 운전원이 인지하고 작업을 주의해서 작업을 한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 기능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모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후진하는데 신호수가 협착사고가 났습니다. 모 회사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토목 현장에서 덤프가 뒤로 후진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때 오피스텔 같은 데서는 지게차 업체라든가 백호 스윙할 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조에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반대편에는 백호에 이 장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영상이 있었어요. 그 신호수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차피 AI 비전은 영상을 찍는 거니까 메모리 기능을 넣자. 그래서 48시간 동안 메모리가 저장이 돼요. 그럼 사고 나면 운전원이 잘못했는지, 신호수가 잘못했는지, 작업자가 잘못했는지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을 해라.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장비 충돌 블랙박스입니다. 뭐 낙하니 전동운기는 넘어가고요. 자, 제가 대형 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1월 학동, 광주 학동 아이파크 이제 잘 아시니까 붕괴 사고 있었어요. 그거 사고 조사 6개월 동안 했어요. 언론이 집중되니까 사고 조사를 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도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오픈이 됐어요. 그 사고 조사 보고서 내용 보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사고들이 터지니까 우리는 이미 작은 충격에는 감흥이 없어.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근데 그 6명의 사망을 했을 때 그 영상 보면서
솔직히 건설 엔지니어들은 다 아찔했을 거예요. 슬라브가 붕괴되는데 콘크리트에서 양생이 완료돼야 되는 골재들이 콤프레이커처럼 쓸어내려간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잖아요. 양생 불량, 콘크리트 재료 불량. 보고서에는 다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종합백화점 얘기를 다 떠나서 저도 사조위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서 대응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건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 사고가 났을 때 원칙적으로 그런 모든 종합백화점은 해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은. 왜?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고 났을 때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스마트 안전기술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자, 38층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한국인들 3명 찍다가 도망가서 이분들은 사셨어요. 그러면 거푸집에다 변이 감지기 딱 세팅하고 버튼 눌러놓으면 변이가 생기는 순간 앱으로 뜨잖아요. 앱으로 뜨면 우리 안전관리자가 현장 사무실에 있는데 38층 뛰어 올라갈 겁니까? 그래서 현장 작업팀에는 이동형 CCTV 설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형 CCTV 열어봐. 그랬을 때 지금 한국인들이 슬라브는 내려앉고 한국인들 3명이 도망가고 있어. 그럼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TR의 3단계 이동형 CCTV는 플랫폼에 연동이 돼가지고 실내 작업팀도 다 한 대씩 갖고 있고 누르면 경고 알람이 나오는 거야. 비상입니다.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대형 건설 현장에는 SOP, 스탠다드 오프 프로세스 대피 훈련 계획을 만들어서 평소에 하라고 한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이해하셨죠? 대형 건설도 아니라 소형 건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회의에 참석한 모 교수님이 그 수억 들어가는 장비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래서 써보셨냐고. 그 시스템 같은 데 1,000만 원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3년 전에 이걸 갖다가 의무 반영하겠다가 얘기한 정부기관 지금 의무 반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두 번째, 세종 안성 고속도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DR 거더 런처 사고, 저도 현장에서 거더 런칭 공법으로 공사를 했지만 거더 전도 사고 많이 나고 있어요. 언론에 나온 거는 대형 사고만 있어서 그러는데 왜 많이 거더 전도 사고가 많이 날까요? 어려운 공사예요. 어려운 공사. 이거 세종고속도로 전에 시와 우회 도로 공사하다가 자 거더가 도미노처럼 쓰러져 가지고 작업자 도비공이 추락하는 사고 12 영상에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동형 CCTV가 들어간 게 아니라 화물차 블랙박스의 영상을 공개된 거죠. 거기 스마트 안전기술 설계하라고 제가 수장공사에서 갖고 왔는데 설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시공사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에 도메인이 없는 IT 개발사를 데려와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결국 기술들을 적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고소작업은 사고 났을 때 중상을 경감시키는 에어백 착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도비공들이 우리 거더 거치할 때 거기 생명줄 걸려 있을까요? 안 걸려 있을까요? 걸려 있어요. 근데 안 걸어요. 안 건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근로자한테 교육을 다 시켰고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는 책임은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증명할 기술이 3세대 스마트 안전고리의 블랙박스 기능이다. 그걸 판단해서 적용을 시켜라는 거죠. 도비공도 올라가면 평균 4명에서 6명이니까 거기에 충분히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며칠 전 도로공사 회의 때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신호가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자, 안전하게 긴 경사로를 저도 잘 현장에서 내려와서 크레인 거더 쪽에 공사를 도착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이 대단합니다. 거더 공사할 때 현장 거더 무게는 엔지니어 약 30살짜리 엔지니어가 150톤이고 봤을 때 박수 길이는 쳤어요. 50m 정도 됩니다. 이 겐츄리 크레인 크레인 2대가 거더를 1600톤, 들어올리는 이 구도를 트레일러 만들기 뒷사발 위해서 갖고 이 아슬아슬한 이 데를 현장에 내려오잖아요. 많은 50m 노력들이 는, 녹아 있을 50m 것이라고 짜리 경관을 생각되는데요. 크레인 운전하기 입장에서는 신이에요, 거더가 신. 오면 제가 들어서 봤을 때. 거치하면 된다지만
그리고 크레인 지금 2대가 이 서 있는 벤츄리 공간을 크레인 확보하는 600톤, 것부터 오른쪽에 크레인을 지지할 수 있는 집안의 이동식 상태를 크레인 확인하고 1200톤, 걷어가 운송되는 1200톤 경로를 이동식 확보하는 크레인이 등 현장에 저희가 보지 거치되고 못한 전개되는 많은 장면을 노력들이 보면 들어간 현장일 우리 것입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작업이 완료된 가슴이 후에 현장 웅장해집니다. 담당자께서 왜? 말씀하시길 본인이 트랜스포머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살 때 공사를 할 때 이 2대의 기중기가 서가지고 걷어 거치를 하는데 첫 번이 올라가잖아요. 저렇게 수평을, 저기가 수평계 달려있는지 아세요? 운전원들 둘이서 눈으로 보고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전원들이 얼마나 그 기술이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운전원들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건설 현장 막내가 40이고요. 운전원들이 60이 넘었어요. 은퇴하실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친구들은 기술이, 건설은 수많은 건설 현장의 경험이 쌓여야지만 AI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원에서 이 수평에 대한 계측하는 모니터링 기술도 했는데 그거 없이들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건 뭐냐면, 자, 맨날 걷어 설치할 때 사고 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도로공사 감독님들은 드론으로 측량 대체 안 되는 거 알면서, 교량 점검, 균열 점검 안 되는 거 알면서 그거 밀지 마시고 25만 원짜리 DJI 네온 갖고도 버드뷰가 찍을 수 있어요. 인스파이어 3천만 원짜리 말고. 그럼 올려서 보시면 이게 수평적으로 올리는 게 가장 정확한 게 눈입니다. 기술도 있고요.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올라가야지만 거치가 되는데, 이게 수평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하중이 한쪽을 쏠지면서 이게 양생이 됐다 해도 횡만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설치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항상 공사하면서 위에서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동식 크레인 21세기 그 젊은 운전기사가 매일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박수 칩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영상을 보니까. 제가 도로공사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관리를 해라. 제발.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화재 사고는 저희가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데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화재 사고 CCTV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째, 건설 현장의 화재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현장을 떠난다. 용접하고 불티 튀는데 방수포 불티 방지막 안 덮고 슬립으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작업팀은 빨리 하고 또 다른 데로 가. 아무도 없어. 거기서 연기가 스물스물 나는 영상이 있고, 두 번째, 1층에 자재를 쌓아놨는데 거기서 화재가 터진 거예요.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 근데 작업자가 왔어. 그러면 화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불이야, 대피해야 되는데 그 영상에는 작업자가 자재를 옮기고 있어요. 자기 자재 탈까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건설 현장 다 남남이에요. 철권팀, 실내팀, 용접팀. 개구부 닫아놨는데 왜 반나절 뚜껑 열고 펜스까지 다 치워놔요? 자기 자재 내리고 다시 세팅 안 해놓고 간다니까요. 그런 건설 현장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AI로 불꽃 감지 된다는 데 가서 보시면 딱 그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삼성 현장은 AI 불꽃 비전 안 넣습니다. 왜? 불꽃 영상 갖고 흔들면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 AI 안전 기술이든 AI 비전 기술은 10살짜리 수준도 안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애가 이제 한글 띄고 그때 들어간 애가 현장에 불꽃인지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그걸 다 된다고 하니까 AI CCTV 현장에 돈 들여가 했는데 오탐 나서 다 꺼버리고 맨날 욕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협회에서는 듀얼 비전을 개발해서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소방청에서 제시한 불꽃 감지기가 있어요. 파장을 보고 불꽃과 용접 불꽃을 구별을 하는데, 문제는 얘는 오탐이 많더라. 20m에서도 오탐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재 가면 나무로 된 문에 석가래 불꽃은 아래부터 타서 올라가잖아요, 화재는. 근데 석가래 위쪽에 붙여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이타를 켜거나 뭐 하면 그게 다 깜빡깜빡 울리니까. 원래 화재 불꽃이라 다 감지한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탐이라. 그래서 그거는 소방청에서 넣으라고 그러니까 불꽃 감지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빨간색 밑에 넣고요. 위에 열화상 카메라를 듀얼로 달았어요.
열화상 카메라의 단점은 뭐다? 자, 원근감이 없잖아요. 이 열화상 카메라 보면 거리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철근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건지 앞에서 자재가 타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을 달아가지고 45m 거리에서 20cm의 불꽃을 감지하는 기술을 AI 비전으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AI예요. 사람 이벤트가 아니라 열화상도 학습을 시켜서 거리를 자기가 계산을 하고 불꽃인지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행안부에 화재 났을 때 지침이 뭔지 아세요? 최초 발견자는 화재를 갖다가 소리질러 전파를 하고 대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돌아가서 항상 얘기하십시오. 화재 났을 때 끄려고 하지 말라고. 대피하라고 하세요. 그 대신 우리가 다 남남이지만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 건설인들이니까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으면 소리 질러서 대피하라고 전달을 하고 가라고. 반얀트리 작업 화재 해놓고 위에 있는 사람들 전파를 늑장 전파해서 그런 대형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개발한 게 뭐냐면 여기서 찐 AI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를 1층에서도 소리 질렀는데 위에 작업하는데 실내 작업이 아니고 소방 설비가 없잖아요. 어떻게 전파할 겁니까? 스마트 안전 장비는 무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10월 달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화장실에 살려줘, 도와주세요. 음성 인식하면 112로 연결되는 거 보셨죠? 그걸 갖다가 건설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 근로자의 500명의 육성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이랑 테스트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 방부수 조그맣게 해서 작업자분들한테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고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얘를 무선지니까 층마다 설치를 하세요. 층마다. 그러면 1층에서 화재 나서 도망가면서 불이야, 위험해. 그러면 3층, 4층에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경고 알람이 떠서 대피하라는 거예요. 불 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소화기도 없어요. 소화기도 없으니까 대피하라. 제가 아라셀 사고 영상 시스템 보셨잖아요. 그 30초 동안 다 도망갔으면 그런 대형 사고 안 나잖아요. 그걸 왜 끄라 그래요? 그거 끈다고 사장님이 돈 줍니까? 화재 나면 무조건 대피하라. 그걸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이 전시를 보기 전에 기술이 왜 개발이 됐고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되는지, 이 CCTV 처음에 제가 D건설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왜 그걸 개발하냐 그랬어요. 그게 10년 됐죠. 그래서 1세대부터 지금 8세대, 9세대까지 나온 겁니다. 아이폰이 15, 16 매년 혁신을 하면서 아이폰 데이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박수 치셔야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계별가 그 세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들으면, 자, 4세대, 5세대는 깡통 제품인데 그걸 가서 500만 원, 600만 원 주고 사서 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고도화되고 협회에서는 그 기술 목표에 대해서 저희 40개 기술 개발사 중에 장비 개발사만 10개사가 넘는데 서로 협업하고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협회 밖에 있는 개발사들은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우스갯소리를 신석기 같대요. 신석기. 이런 기술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발을 해가야 되고 최소한 5세대 이상 제품을 써야 된다. 지금 3세대, 4세대 제품들이 현장에서 배터리 충전하다가 화재 났잖아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제품들 쓰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발표하는 건 뭐냐면,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2012년, 13년, 14년, 14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요, 토목 엔지니어고요. IT를 좋아합니다. IT라고 해서 ET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 관심이 많았고, 건설사에 있다 보니까 그 건설 IT라는 장르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데 사고 원인을 모른다. 그래서 CCTV도 18년부터 쭉 깔고 국토부에 가서 이 정량적 테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CCTV를 까니까 안전점검 지적 감소율이 70% 이상 납니다. 3개월 동안 6개 현장을 해보니까요. 타임레스를 못 뿌려드리는 거예요. 왜? 개인정보법 때문에. 현장이 깨끗해지면서 대응 논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기술의 코드를 표준화해서 플랫폼을 만든다 그랬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많은 큰 전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딱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디지털 공사 현황판.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출이 안 되고 그냥 보여주는, 맵 보여주고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건 1세대예요. 2세대 제품은 공사 정보랑 안전 정보까지 넣어서 보는 제품. 그리고 단순하게 변이 감지기라든가 웨어러블 장비에서 이벤트만 표출하는 장비. 2세대 장비예요. 근데 그거 갖고 AI라고 설명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AI는 뭐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체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학습이 안 되는데 AI 기술이라 얘기하는 거는 아까 불꽃 감지랑 똑같은 겁니다. 학습이 된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설 현장에 영상이 있었어요? 학습할 영상이? 없었어요. 지금 19년, 20년부터 CCTV 깔려서 이제 영상들이 학습 자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갖다 AI 기능이라고. 그리고 아까 CSI 2만 5천 건을 분석해서 위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다? 그건 AI가 아니에요. RPA예요. RPA 봇. 단순하게 정한 대로 규정 맞춘 대로 지가 정보를 갖고 표출해 주는 거지. AI 기능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많아서 오차를 줄이고 저희가 거기서 더 진일보되는 거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목적한 대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건설해서 할 수 있습니까? 수천억이 들어가는 일을 국가도 지금 AI 기술을 못해 쩔쩔매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올해 3세대 플랫폼은 뭐냐면 그 표준 프로세스대로 개발 기간 7년, 개발 금액만 따져도 한 80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D건설 다닐 때부터 1세대 버전을 같이 설계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얘도 3세대 제품이 나온 거고 아까 표준 장비 프로토콜을 갖고 있고 AI를 학습해서 그거를 갖다가 표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이 플랫폼이 많이 깔려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분석하고 예지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이 가장 까는데 힘든 게 뭐냐면 비용 때문에 대형 현장에 3천만 원, 3억씩 받아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소현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여러분들 처음에 공짜였죠? 플랫폼이 그래요. 가격을 탁 낮춰서 많이 깝시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깔리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배달앱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적 있어요? 민간에서 이 기술이 나한테 손가락 끝에서 감동을 느낄 때 안전관리자들이 많이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쌓여요. 그러면 저희가 표준 프로세스에 맞춰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럼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내일 공사를 하는데 철근 공정을 하고 2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위험 공정이 뭐야? 그럼 얘가 스스로 과거 3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고 건설사 평균은 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 공정에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작업에 미흡돼서 원인이 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플랫폼에서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는 앞으로 2, 3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AI 비전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다. 기사 인증 90% 현장에 갖다 딱 적용시키면요. 열에 3번밖에 정탐 못합니다. 왜? 초등학교 8살짜리예요. 얘 보고 자 건설 현장에서 쓰러지면 손들어 소리 질러 그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엎드려서 작업하는 것도 있고 작업자가 위에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는 보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AI는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오탐을 해? 못 믿겠어. 꺼.
그러니까 기술이 성장이 안 됐는데 자꾸 홍보만 하고 과대포장을 하니까 제가 만든 스마트 안전시장의 기술이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 지금 이 3세대 플랫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준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영상이 아니면 사각지대 근로자의 작업 패턴을 어떻게 분석할 겁니까? 그래서 이 태그가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스마트 태그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BLE 태그, 블루투스 태그, 핸드폰 앱은 안 됩니다. 근로자들이 깔려고 해요? 안 하지. 제발 핸드폰 앱 개발했다고 협회에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그 설계 표준도 안 넣습니다. 태그를 넣는 거예요. 태그, BLE 태그, UW 태그 문제는 뭐냐? 현장에 중계기 설치해야 돼. 그 돈은 누가 깔아줘? KT가 깔아줄 거예요? SKT 깔아? 쟤네들 안 깔아줘요.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이 커지니까 퀄컴에서 핸드폰 같은 애를 갖고 온 거예요. 괴물을. 얘 스마트 안전 트래커인데 얘 기능이 뭐냐면 글로벌 유심이 달려있습니다. GPS 관제가 돼요. 그리고 얘가 센서가 들어있어요. 센서가 뭐가 들어있냐면 변이, 압력, 온도, 습도. 제가 그러죠. 태그에 갤럭시 워치 5는 되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온도랑 습도가 됩니까? 기능 넣으면 되죠. 근데 삼성이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안 넣죠. 근로자 체감 온도계도 얘를 쓰는 거예요. 체감 온도계라는 게 뭐예요? 근로자가 상황에서 체감 온도를 느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온도인지 그게 맞는 거지. 2시간씩 하나씩 해가지고 가서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자가 단독 사고를 당했어. 안전고리도 없었어. CCTV도 없었어. 근데 얘는 근로자 출입 게이트 통과하는 순간 충전돼 있던 거 갖고 하루 종일 움직이면 트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전 계획상의 작업을 했는지, 왜 단독적으로 안전 지시를 위반하고 가가지고 작업을 해서 사고가 났는지, 그 블랙박스의 기능을 가진 태그다. 그래서 얘가 가격을 얘기하고 싶어요. 한 달에 7만 원? 맞습니까? 5만 원. 5만 원. 고위험 근로자들한테 폐용을 시키세요.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 블랙박스 플랫폼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태그가 완성되면 그 정보를 담아야 된 플랫폼을 뭐 갖고 있어야 되냐? 3세대는 3세대 플랫폼은 기반으로 작업자 및 근로자의 이동 장비의 위치 정보를 태그의 확인할 수 있는 트래킹의 대시보드입니다. 안전 정보가 대시보드 담아져야 상단에는 되는 현장명, 날짜 및 시간, 지금 오늘 현장의 제 날씨 강의 정보, 끝나고 쭉 무죄 돌아다니면서 해일수를 확인할 플랫폼에 수 있습니다. 근로자 위치 트래킹이 되는지를 확인해 또한 보세요. 지도상의 그러면 현장의 최소한 영역을 3세대는 세부적으로 되는 지정할 제품이에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는 지도를 제일 중요한 건 확대하게 되면 얘는 그룹화되어 표시되던 BLE, 작업자와 UW 이동 장비, 태그는 안전관리자의 중계기 개별 설치해야 위치를 되는데 얘는 파악할 핸드폰 수 터지면 다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토목 현장 처음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측량하고 지작물 조사할 때도 지작물 조사하는 직원 그 작업자들 이거 채용하세요. 그러면 위치 트래킹이 되고 사고가 나도 우리가 대응 논리가 된다는 거죠. 이 위치 관제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개발했을 때 여기 그 개발하신 그 신성훈 대표님도 나와 계신데 대우건설에 있을 때 원래 이게 작업자 안전관제 하려고 개발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 건설의 생산성, 자동 공정 관리를 하려고 플랫폼을 처음에 설계를 했던 거예요. 작업자, 자재, 인원이 실시간으로 계획된 대로 터널 현장에 들어가는지, 교량 공사에 맨먼스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협력업체 작업 일본만 갖고 판단을 하니까 그거를 10년 전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BLE, UW 태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중대재해가 매번 터져. 그래서 안전으로 전향을 한 거고 10년 동안 안전을 개발하니까 이제 고맙게도 그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이런 태그까지 만들어서 협회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걸로 한국이 스마트 안전은 세계 최고니까 성과를 내봐라. 제가 이걸로 성공해서 3세대 플랫폼을 갖고 저랑 동갑내기인 앨런 머스크를 만나러 갈 겁니다. 왜? 한국에는 이런 것도 있다. 미국은 건설 신경 안 쓰잖아요. 이번에 봐도 알잖아요. 현대차 300명 구금하는 거 보세요. 걔들은 건설을 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 한국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한국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야, 테슬라가 앞으로 구현하는 인프라 시장에서는 한국 건설사랑 같이 얘기해줘. 정부가 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또라이가 가서 기술을 보여주고 우리는 안전하게 할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3세대 플랫폼은 백단에서 근로자 위치 관제가 되는 게 3세대다. 그리고 AI 기능은 AI CCTV가 계속 이벤트를 발생하는데 그거가 모여지면 왜 지하차도를 들어가는데 자꾸 위험 경고가 뜰까? 작업자랑 덤프랑 근접 신고가 맨날 찍힐까? 그 데이터가 모아지면 얘가 아까 말했잖아요. 준비를 했어요. 플랫폼을 쌓을 준비, 데이터를 쌓을 준비. 그걸 분석해서 야, 지하차도로 보니까 이벤트 왔다. 가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설계가 잘못됐어. 우회하는 공간이 반회전이 짧아. 그래서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안전 플랫폼 3세대 제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2세대, 1세대 제품을 가서 쓰면 어떻게 된다? 지금 발주 기간이 3세대 설계 기준으로 이제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다시 내년에 다 개비되면 우리가 뭐 H사, L사, 도로공사 하면 5개, 6개 공구 들어가는데 도로공사 플랫폼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2세대, 1세대 붙여놓으면 붙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바뀌었다. 제가 2달 동안 정말 주말도 없이 정신없이 지금 발주처 회의 들어가는데 관제 플랫폼 표준화하고 빠르게 3세대 이상 설계 기준으로 개비하는 게 내년의 과업입니다. 과업.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그 태그 개발과 함께 글로벌 총파를 했던 우리 김동관 대표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주세요. 제가 박수 한번. 이거 국내 판권 처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형건설사 우리 현대건설 아까 현대건설 하라는데 제가 요거 안 했잖아요. 현대건설 이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저랑 10년을 개발한 네이컴의 신성훈 대표님 일어서서 인사. 제가 기술개발사 대표님들 감사드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희 또라이 같은 의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 기술들이 드디어 세상에 나와서 안전을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줄이는 반전의 시대가 일어난다. 왜?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처벌한다고 강화한다고 건설업 면허 없앤다고 겉바랑한다고 건설이 사라집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오래전부터 건설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건설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안전만 확보를 하면 이제 우리 건설이 다시 한번 재패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도 있다.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메일이라든가 전화 주세요. 주말에도 전화 받습니다. 감사합니다.